자,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일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막 저기 위태위태하지요. 일본을 우리가 갈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지만은 지금 엔저가 한때 150엔을 돌파했었잖아요. 일시적으로요. 근데 그때는 150엔 근처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150이라는 숫자 때문에 마지노선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엔저가 생기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? 금리를 못 올려서 그런 거죠. 그래서 장기 금리를 10년물, 일본 정부 국채 그러니까 10년물을 0.7%까지 그러니까 유연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 0.7%도 무너졌죠. 0.8% 이상까지 올라갔죠.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10년물을 0.8% 이상 그러니까 금리를 주는 걸로 발행을 했지요.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. 재정 부담이 커지지요.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뭐냐면은 이 금리를 못 올리는,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 가치가 이제 이렇게 폭락을 해온 거잖아요. 그 엔화 가치를 막으려면은 결국은 뭐냐면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야 될 게 아닙니까? 근데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지만 절대액은 굉장히 많지만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을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좀 늘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. 오히려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달러를 그러니까 팔 수도 없어. 예? 일본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그 일본 은행이 다시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0.8%를 돌파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.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릴 게 아닙니까? 예? 지금 엔저에다가 수입 물가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엔저가 되게 되면 수출 대기업은 도움이 되죠.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가 이제 더 위축되죠. 소비가 가뜩이나 위축됐던 나라인데 최근에 좀 한 1년 동안 좀 조금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됐었거든요. 소비를 제약하죠. 물가는 또 올라가죠. 특히 중소기업들이 수입 물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. 예?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비자 그다음에 물가 이런 거는 부작용을 증가할 거고 수출 대기업은 좀 돈 더 벌겠죠. 그러니까 엔화 기준으로요. 예? 근데 이제 달러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그 문제를 갖고 있어요. 예?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.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일본 국채 가격이 그러면 이게 장기 금리 상승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금리를 올려야지만요. 예?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하잖아요. 일본이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겁니다. 일본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요.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붕괴시킬 것인가,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.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, 일본이요? 네? 가장 쉬운 건 국채 가격 폭락은 이건 감당하기 힘들죠. 그러니까 엔화 가치 붕괴를 그러니까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.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10월 3일에 난 기사인데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 127억 달러 투입했다 이거죠. 채권을 매입하는데. 예? 왜 그랬느냐? 이게 0.8% 돌파해 버렸으니까는요. 일본 정부도 그러니까는 그 국채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그러니까 0.8%까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? 10년물을요.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0.4%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. 예? 그러니까 9월 달까지 0.4%씩 발행을 하던 것을 2배나 올린 거예요. 예? 2배나 올린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 정부의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은행이라든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중은행들, 일본의 보험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자산 손실이 생기죠. 손실이 생기고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투매가 일어날 수 있죠.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요. 예? 그러니까 일본 국채 가격의 폭락을 용인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폭락을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일본 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계속 매입해줘야죠. 채권을요. 매입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? 돈이 많이 풀리니까 엔화 가치는 떨어지죠.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그 방해가 되죠. 그렇죠?
지금도 인플레이션이 3% 정도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, 그렇죠? 그러니까는 그 엔저를 용인할 것이냐, 엔화 가치의 붕괴를 용인할 것이냐, 아니면은 그 국채 가격의 폭락을 용인할 것이냐, 이 갈림길에 있다 이거예요.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선택이 가능했느냐? 볼 때 제가 볼 때는 엔화 가치 붕괴를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국채 가격 폭락은 더 위험하거든요. 엔화 가치 붕괴보다. 근데 엔화 가치 붕괴가 이것도 굉장히 충격인 거죠. 그러니까 일본발 폭탄이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든지 폭탄으로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. 일본 역시 그러니까요. 이런 상황,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지금 손잡고 계속해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지금 상황이 이래요. 상황이 이렇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비용을 가능한 한 항구에다 다 전가하고 싶죠. 윤석열은 거 다 받아줄 거고, 결국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거를 거절한 걸 하나도 잘 못 봤거든요. 지금까지요. 윤석열 정권 이후에. 예?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. 예?